요구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해야 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복지 정책에 대한 것들 주로 지방정부, 또 두 번째로 우리 복지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대변하고 옹호하는 역할들, 또 중요하게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떤 주체들, 사회복지사들, 또 예비 사회복지사들, 일반 시민들, 주체 교육들, 그것도 우리 가난한 어떤 우리 서민들 정말 그 수급자가 되고자 하나 이해되지 않는 이유 가지고 그 외면받는 그런 분들의 어떤 복지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르스 역할들, 우리 행복카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여러 가지 어떤 실험적이고 창조적이고 나누는 그런 어떤 착한 소비의 공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5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첫 번째는 이제 일단 뭐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여기는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계획이 이제 있기보다는요, 기본적인 계획을 좀 잡아놨고요. 이 각각의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좀 구성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먼저 대략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눠놨는데요. 어떤 우리 지역사회에는 어떤 복지 정책들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. 아무래도 우리 복지 현장에 보면 직접 서비스가 많습니다. 노인들, 장애인들, 아동들. 하지만 이 큰 단위에서 충북도가, 청주시가 이런 지방정부 단위에서 복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, 어떤 예산을 만들 거냐, 또 만들었는데 잘했느냐 못했느냐, 그런저런 평가를 하는 조직들이 거의 없죠. 그래서 저희 행복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지방적 복지 정책들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좋은 거다라면 지지해주고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만든 것들, 없다라면 만들게 하는 것들,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주로 예산을 분석을 해서 많이 나옵니다. 정책이라는 건 예산이 반영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활동 첫 번째는 2월과 4월 달간에 그 복지 예산이 작년에 절반이 줄었다 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, 두 번째는 청주청은 통합이 됐는데 지역 간에 아직까지 좀 불균등이 많아요. 그래서 예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균등성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제 내년도 예산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좀 바꿀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려고 이 흐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예산을 분석하고 나면 이 흐름들이 쉽게 좀 갈 수 있는데, 그게 또 우리가 행복리 가지고 가장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겠느냐. 그래서 초창기 행복리 열심히 했던 그 희망 포럼, 우리 6월 달부터는 아예 정기적으로 나를 주제를 바꿔가지고 반드시 매월 몇째 주, 예를 들면 목요일 날에는 오면 여기 공간에서 전문 그런 토론회가 있다라는 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. 또 사업별로 갑자기 뭔가 문제다. 이번에 어린이집 문제 같은 거, 아니면 옥천 있는 보건소에 있는 방문관원사들이 8명이 해고를 당했죠. 또 최근에 그 제천에서도 지금 법인 비리들이 지금 벌써 2건 떨어졌는데, 그런저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토론을 좀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, 이 계획이고요. 다음. 그리고 그 복지 자원 개발과 연결이라고 하는데, 그래도 시민사회단체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좀 아무래도 복지 현장마다 여러 분야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 현장에서 보면 사례 관리라는 걸 하고 있는데, 이게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연계가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제 행복리에 가지고 있는 우리 회원들 내부에도 보면 여러 형태의 자원들이 많거든요.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 사례 관리들에 대해서 연결해 주는 것들, 또 어떤 현장에 실무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.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,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하게 되면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것들, 그리고 또 우리 현장의 실무자에 대해 역량 개발을 하고 싶은데, 예를 들면 어떤 우리 준영이가 우리 사진 찍고 있죠? 이 친구 사회복지사지만 사진을 통해서 뭔가 또 하나의 복지활동 실천하고 싶다 했을 때 우리 더스토리에 있는 이상준 그 대표를 연결해서 또 훈련받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욕구가 있는 친구들 지원을 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현장 지원의 역할들, 그리고 이건 우리 현장의 복지사들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데, 여러 형태의 사회복지사들이 이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되지 않는 공통 분모들이 있어요. 그런 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끄집어내서 여기서 수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역할들, 그리고 종사자들은 말 그대로 그 직업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사회자본으로 봐야 된다. 그래서 이 10년 동안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 있어야지, 그런 사람이 떠나서 1년차 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 10년 된 사람들이 저기서 오래 남았을 때 그 시너지 더 클 거다 해서 그런 개념 사회자본을 봐야 된다. 그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고,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겠죠. 그리고 복지 현장 그 주체에 대한 교육을 해놨는데 3개로 좀 나눴습니다. 그 복지 현장도 기관장님들 중심, 또 실무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하겠다. 왜냐하면 너무 실무자들만 중심으로 해서는 그 기관에서 또 문화가 형성되지 않게 되면 여러 영향과만 한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2가지 형태의 기관장 대상, 또 실무자 형태. 이건 하나의 점은 아닌 거고요. 또 별도로 이
논의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복지국가 이야기하느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. 그러면 딱딱한 이런 식의 강의보다는 예전에 EBS에서 복지국가를 가다해서 북유럽에 대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그 영상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. 또 영화 같은 경우도 마라톤 영화를 보면서 장애복지가 뭐다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형태를 좀 매치를 좀 달리해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거고요. 또 사회복지사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제 그것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와서 어떤 환경인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좀 건강한 실무자로 키우기 위한 어떤 이제 사회복지사 학교 좀 해보겠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복지권인데요. 아 정말 시민단체를 찾아오는 가난한 분들은요. 정말 과정을 살펴보면 썩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와요. 처음부터 시민단체 오지 않거든요. 다 알아보 이제가 그만큼 시민단체 활용하면 좋은데 좀 약간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좀 다가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. 우리 그 김상수 우리 법학 박사님 계시는데 형은 또 사회복지도 전공하셨거든요. 그래서 형이 중심으로 해서 이 역할을 좀 많이 해줄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가난한 분들이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뭔가 좀 법률적 조언이든 뭔가 정보를 얻고 싶은데 모르거든요.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일할 때 필요한 법률적인 게 뭐냐 그런 것들 형이 좀 정리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책자도 좀 만들고 또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것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또 가난하신 분들 일반 시민들이 알만한 그런 법률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좀 모아서 훈련시켜서 자기 대항력을 갖게끔 하는 역할들 또 일상적으로 카페나 공간을 통해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내겠다. 그리고 이 행복나무 행복카페 여러 형태로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. 말 그대로 여기는 껍데기일 뿐이거든요. 많은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하고 아이들 내면서 이 공간이 새로운 생명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행복카페란 것을 또 하나의 어떤 공동체 여러 가지 뭐 그 발전소가 될 수도 있고 뭐 장을 펼친 공간이 될 수도 같은데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고 이 중에서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아이템이 이거 하나입니다. 착한 소비자 요건.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오면서 그 순례자 요건을 보고 좀 많이 들렸는데요. 여기 우리 행복카페 공정무역급이잖아요. 또 우리 사창동 우리 춤추는 북카페 우리 대표님 계시는데 장애인들이 건강한 일자리에서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. 또 수도에 가면 우리 봄날이 모여 어르신들이 일자리에서는 맛있는 먹거리 만들잖아요. 그런 곳들을 개발해서 그런 데다가 착한 소비 요건을 주고 그곳에서 스탬프를 찍게 되면 또 나중에 10개가 또 20개가 되게 되면 뭔가 작은 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럼 나중에 이 책이 하나의 문화가 되면 야 이거 착한 소비 요건데 가서 내가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하지 않을까?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되다 보면 당연히 내가 쓰는 소비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가 될 수 있겠다. 그 문화를 한번 만들겠다는 게 착한 소비자 요건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이게 곧 사회적 경제가 될 수 있겠다.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올해 한번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행복카페를 통해서 착한 소비 여러 정보를 나누는 것들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만든 물건들을 대신 홍보해주고 판매해주고 소개해주는 것들 또 여기를 통해서 여러 형태의 입문 프로그램들 당장 이제 몇몇 분들이 뭐 영화를 통해서 내가 뭐 좀 해보겠다, 음악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, 저렇게 반대를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, 청구를 해보겠다 여러 형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올해는 좀 체계화 시켜가지고 여기 오면 뭔가 있다 그렇게 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. 기본적으로 매월 일단 목요일로 특정을 하게 되면 매월 목요일입니다. 1주, 2주, 3주, 4주 오면 행복카페에 뭐가 있다. 그래서 사회복지사들 대상으로는 첫째 주 3주인데 이거는 사회복지사들이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 것들 또 셋째 주는 전문적 이야기를 하는 것들 이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데 둘째 주는 건강한 나는 누구냐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. 넷째 주는 좀 공동체적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서 매주 목요일 오면 여기는 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풀 세팅을 해서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사업 보고 드릴 때 하지 못했다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쇄되면서 책임성을 가지고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올해 제가 10주년입니다. 6월 22일 날 월요일 날인데요. 그래도 10주년을 기해서 해체할 거냐 발전할 거냐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존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발전적인 미래상 행복년이 사람 맡기는 일이 아니라 저게 복지를 발전해서 행복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표님 아이디어 주셨습니다. 과거팀, 현재팀, 미래팀을 구성해서 3차원적인 고민을 해서 우리 행복년의 어떤 발전 방안을 좀 만드는 것들
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10년을 설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사무 이제 그 내용들하고 또 우리 회원들의 내용, 재정 내용이 쭉 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을 앞으로 좀 더 풍성히 좀 진행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서요. 기존에 우리가 운영위원들이 18분이 계셨는데 책임성이 이제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또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어정됐던 게 있어서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아까 말했던 5가지 분야가 있죠. 그 각 분야에 대한 책임 운영위원을 한 명씩 둘 거고요. 그 책임 운영 밑에 2명, 3명 정도 되는 활동 회원을 해가지고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한 5가지를 기본적인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좀 만드는 역할을 해볼 생각입니다. 이것으로 여기까지 활동